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코어 관련돼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코어에서 약속한 3, 4분기가 이제 이틀 남았죠. 예, D-2. 근데 저 개인적으로 트윗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동안 해왔던 코어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최소한 2주 전에는 연기에 대한 멘트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한 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3, 4분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오딧 관련돼서 할본이 하고 있는 거, 이게 제가 예측하기에는 3, 4분기 말일에도 발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되면 10월 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꼭 10월이 아니라 12월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그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코어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약속을 한 거고 95%든 95%에 5% 남겨놨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벌써 이제 두 번째 약속이거든요. 예. 코어의 그동안의 그런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행동을 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3, 4분기 내에 혹은 10월 초에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을 지켜야지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과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키고 안 지키고는 코어 마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논 유저 입장에서도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3, 4분기에 혹은 10월 초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측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어 노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12월 12일부터 핸드폰 채굴이 끝나고 노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코어 앱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 노드 여러 종류가 있죠. 검증자 노드, 밸리데이터죠. 그 다음에 언급한 일반 노드, 그 다음에 RPC, 리모트죠. 리모트. 예를 들어서 우리 지갑들 있잖아요. 메타머스크에 그런 호출되는 간단하게 서버에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냥 주고받는 호출, 필요할 때 호출만 받는 그런 정보들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RPC예요. 예. 그 다음에 그 BTC 마이너가 캔 거를 사토시 컨센서스 노드에 이제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릴레이어 노드가 또 있어요. 릴레이어 노드. 예, 그래서 검증자 노드, 일반 노드, RPC 노드, 릴레이어 노드,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런 BTC 마이너나 혹은 코어 홀더들이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예, 스테이킹을 하고 BTC 마이너도 맡기죠. 그 다음에 노드도 또 일반 노드를 돌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노드 쉽게 얘기하면 노드 셋이라는 데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중으로 트랜잭션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노드를 검증하고 베리파이어 하는 게 바로 이제 베리파이어 노드입니다. 그래서 베리파이어 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봐서는 검증자, 일반 노드, RPC. 그 유저 가이드에는 이 세 가지만 나와 있을 거예요. 릴레이어 노드도 있고 베리파이어 노드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 검증자 노드하고 일반 노드, 특히 일반 노드를 많이 하겠죠. 일반 노드를 했을 때 과연 체결할 수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될까?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다분히 제 개인적인 예측치입니다. 그냥 메인넷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다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발행량은 21억 개죠. 예. 그 다음에 유통 수량은 현재 이게 며칠 전 거기 때문에 좀 바뀌었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잔여 수량이, 그래서 원래 핸드폰 채굴 수량이 525이니까 총 발행량에서 525를 빼면 잔여 수량이 남습니다. 이게 노드로 켤 수 있는 양이죠. 예. 10분당 켤 수 있는 게 5,000개로 할당을 해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죠. 현재 핸드폰 채굴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총 해시, 그러니까 보통 그래픽 GPU 그래픽을 이용했을 때 보통 6웨이짜리가 한 40MHz에서 70MHz 이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켤 수 있는 양을 따져보면 0.27이에요. 17. 이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지금 노드를 굴리고 노드를 스테이킹 했을 때 이런 해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1테라는 10의 11승이죠. 예. 1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채굴할 수 있는 거 얘기를 해드렸죠. 메인넷이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되잖아요. 9월 말에 되면 12월 12일까지 핸드폰 채굴은 핸드폰 채굴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어떤 수량 갖고 하냐면요, 요 525, 600으로 계속 채굴될 때까지 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인넷이 오픈이 됐다는 얘기는 노드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드는 검증자 노드가 있고요, 일반 노드가 있습니다. 이 검증자 노드는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를 가져오죠. 거기에 코어 홀더의 코어 수량으로 합산된 하이브리드 점수에 의해서 21명이 매일 선정이 됩니다. 21명이 이 점수에 의해서 21명이 위에서부터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요 BTC 해시 파워는 계산하는 팩터가 있는데, 요 M이라는 수예요. M이라는 수가 3분의 2고요. 요 코어 수량은 3분의 1이에요. 이 얘기인즉슨 해시 파워를 그만큼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3분의 2잖아요. 예. 모수가 3인데 2를 준다는 얘기는 BTC 해시 파워, 비트코인을 캐시고 계시는 분들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적어도 코어 수량이 또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전체적인 노드 운영이나 스테이킹 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코어 수량해서 여기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디포스가 되는 거예요. 델리게이트,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예, 스테이킹. 코어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워드는 점점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 BTC 해시파워를 갖고 있는 거는 바로 POW, 프루프 오브 워크이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검증자 노드도 9월 말에 메인넷이 오픈이 되면 바로 가동이 됩니다. 일반 노드도 바로 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앱에 분명히 적혀 있고요. 당연히 메인넷이 가동이 되면 두 개 다 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2월 12일부터 노드가 운영이 된다. 핸드폰 채굴이 끝나는 12월 12일부터 노드가 운영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 10월 1일부터 우리는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노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아마도 국내는 아마 노드 운영이 외국보다는 많이 좀 뒤처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저도 뭐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아마도 9월 말에 메인넷이 오픈이 되면 일주일 사이에 검증자 일반 노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로 봅니다. 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검증자 노드에 스테이킹 하시면 되고요. 노드는 또 어차피 공유가 되기 때문에 노드에 대한 부분을 컴퓨터 사양들 확인을 하셔갖고 운영 채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차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 채굴로 10분당 5,000개를 서로 쉐어링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1000만 명이 쉐어링을 해서 나눠 갖고 있습니다. 뭐 0.00025 정도가 아마 100K 정도에서 100K 마이해시에서 켤 수 있는 게 10분당 요걸 거예요. 아마 요거. 그래서 아마도 100K를 갖고 한다고 하면 10일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걸로 한 개 캐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노드를 운영을 하는데 5,000개로 10분당 나눠 갖는다고 하면 백서에서 얘기하는 81년 동안 21억 개를 제공한다. 뭐 남는 게 이제 핸드폰 채굴이면 15억 아까 얼마였죠? 예, 15억 7천 몇만 개. 이거를 다 못 캡니다. 못 캐는 게 아니라 81년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일찍 캔다는 얘기죠. 똑같이 노드 운영을 하는데 뭐 10분당 5,000개를 쉐어링 한다. 이렇게 되면 6.1년이면 15억 7천만 개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쭉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81년을 2분하게 나눴을 때 10분당 375개를 쉐어링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10분의 1, 뭐 한 12분의 1로 줄어드는 숫자죠. 핸드폰 채굴 양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든 양입니다. 물론 뭐 그 사운드 레벨 뭐 그거에 따라서 반감기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이분하게 봤을 때는 81년 동안에 노드 운영 시 노드로 했을 때 전체 풀노드입니다. 전체 모든 서버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했을 때
81년 동안 만약에 캔다 그러면 10분당 375개씩을 이분하게 나눠서 쉐어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수량이죠. 예,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81년 동안 이분하게 봤을 때 10분당 375개의 코어를 켤 수 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까 노드 종류가 검증자, 밸리데이터 노드가 있고, 코어 마이너, 일반 노드가 있고, RPC 노드가 있고, 릴레이 노드가 아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중개자라고 얘기 드렸죠. 베리파이어는 모든 이런 노드를 베리피케이션, 확인, 검증, 트랜잭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베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도 전부 다 뭐 채굴 형태죠. 물론 이 검증자 노드에는 스테이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보상률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코어에서도 이런 보상률 리워드 레이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복잡한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건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검증자 노드가 스테이킹이 있고 BTC 마이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상률을. 그 다음에 일반 노드 프로젝트의 보안을 아까 그리고 검증자의 BTC 마이너의 마이너가 파워 해시를 해시 파워를 하게 되면은 이 또 보안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강화의 목적도 있고 POW Proof of Work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BTC 해시 파워를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노드 같은 경우도 노드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보안 강화에 대한 어떤 리워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있는데 전체적인 수량을 딱 비교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파이의 예를 들면 2만 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2만 개 정도로 봤어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그런데 그 보상률을 100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비율로 이제 본 거고요. RPC 노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상률이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릴레이어하고 베리파이어 노드도 사실은 보안이랑도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또 한 발짝 떨어진 그런 노드라고 보기 때문에 보상률은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노드는 2만 개, 파이 노드랑 비슷하게 봤고요. 검증자 노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한 3, 40만 개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스테이킹이잖아요. 디포스. 요것보다는 좀 적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20만 개. RPC는 1000개, 릴레이 노드도 1000개, 베리파이어 노드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해봤더니 연간 노드 채굴 수량 10분당 375개를 계산을 했을 때 연간 검증자 노드는 1500만 개를 나눠서 가질 수 있고 20만 노드가요. 그 다음에 뭐 311만, 38만, 19만 4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81년 동안 했더니 15억 7천, 약간 숫자는 좀 틀린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81년간 10분간 375개를 코어를 캔다고 했을 때 잔여 수량이 맞아 떨어지죠. 숫자가 약간 뒤에가 좀 틀리긴 한데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채굴 수량을 요 노드수로 나눠봤어요. 노드수로 뭐 1500만 개를 20만 개로 나눴더니 연간 78개가 나오더라. 일반 노드는 311만 개를 노드수 2만 개로 나눴더니 156개가 나오더라. 38만 8천 개를 1000으로 나눴더니 389.
이런 식으로 쭉 나눴더니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검증자 노드는 사실 저희랑 크게 상관이 없죠. 이거 대상 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노드의 경우에는 연간 채굴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노드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156개가 나옵니다. 그럼 월간으로 봤을 땐 5개예요. 또 RPC 노드나 뭐 릴레이어 노드, 베리파이어 이것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일반 노드인데, 이 검증 노드는 당연히 이제 뭐 스테이킹 하신 분들은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도 나눠 가지겠죠. 이것도 저희가 검증자 노드는 안 하지만 스테이킹에 대한 우리가 리워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3개 정도 나옵니다. 3개.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수치가 사실은 좀 리저너블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근데 다만 여기서 일반 노드는 GPU 3070 6A를 달았을 때 뭐 해시는 40에서 70 정도 봤을 때 뭐 가격을 보니 대충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중고는 뭐 300에서 새 거는 뭐 600만 원 정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넓게 좀 잡아봤고요. 검증자 노드나 일반 노드는 무한 경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일반 노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적혀 있는 GPU 3070 6A를 달면 이게 아까 70MHz 정도 나온다고 했죠. 예.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2W로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시가 더 높으니까 더 높은 보상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파이처럼 거의 그냥 일률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A 달라서 70메가고 12A 했을 때는 사실은 더 줘야 되는데 파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가 좀 오래된 분들은 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무작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공원은 그렇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좀 더 봐야 되겠죠. 특히 일반 노드는 GPU 경쟁에 따라 채굴 수량이 12가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많이 달면 많이 주겠죠. 예. 그래서 스테이킹이 또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노드는 좀 돈이 들거든요. 예. 이렇게 뭐 100만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채굴할 때 얼마나 해시를 통해서 지급을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파이처럼 하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해시 공헌을 했다라고 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시가 높은 걸 써야 되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RPC 릴레이어 베리파이어 노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 롤에 대한 시간 소비가 과다 이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어쨌든 그 노드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관리적인 부분들이 좀 시간 소요가 많이 소요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롤 자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베리파이 확인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일반 파이에 뭐 KYC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검증자 노드에 스테이킹하고 일반 노드에 노드 운영하는 거. 노드 운영을 하는데 잘 판단하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조금 노드 운영이 좀 늦어진다고 해도 잘 어쨌든 정보들이 이제 그 이후로 나올 테니까 본인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상 뭐 사는 게 항상 변수는 존재합니다. 예. 변수는 존재하고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코어 자체도 사실은 변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본인의 일단 본인의 생활을 잘 하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좋은 코인들, 코어 파이 잘 만나서 뭐 대박이 나거나 혹은 뭐 중박이 나거나 아니면 소박이 나면 이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밑에는 혹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참조해서 해당 링크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9월 말 메인넷 오픈을 기원합니다. 코어 파이팅. 감사합니다.